지금 곽윤철 선생님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랑 수면교육 관련해서 좀 유튜브도 하시고 유명하신 선생님인데, 제가 임신한 초중기부터 한번 교육 같은 걸 받아보고 싶다 하다가 한 30주 전후로 받으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주로 일정이 맞아서 딱 예약을 했거든요. 저처럼 좀 이런 분야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잘 찍어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원래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네, 올해 초반에 이제 임신 준비하면서 그 자궁 임신으로 수술하면서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 시기가 또 일하기 애매해서 쉬고 있어요. 네. 이제 양육하면 되지. 네. 정말 재밌는데. 기대돼요. 맞아요. 기대해도 돼요. 네. 양육. 생명을 양육한다라는 건 흥분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을 먼저 앞세울 거냐, 아니면 감탄을 할 거냐의 차이인데, 이제 보내준 이렇게 내용 네. 보면 되게 기대가 되는 한 소수 한 5% 정도에 속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와요. 자율출산을 한다거나 네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한테 좀 나나 봐요. 영상 결만 봐도 그래요? 네. 그 약사님이랑 찍으신 영상 있잖아요. 저는 네, 그 네. 영상을 너무 잘 감명 봤어요? 깊게 봤어요. 아 정말? 네, 저희도 산후 조리원 안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소수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선택할 때 좀 주변에 약간 그 맞아요. 소리들이 조금 스트레스 요소가 있긴 하더라고요. 당연히 가는 건데 왜 안 가? 약간 그치, 이런 게 그치. 있어서 좀 그러겠죠. 네. 제일 좀 큰 병원이라서 네. 알아봐야지 하다가 뭔가 저는 예전부터 계속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좀 같이 있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완전 분리가 되어 있는 병원이라 가지고 그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검색하다가 성남 쪽에 계속 아산병원 후기가 뜨는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산병원이 어디길래 뜨지? 이러고 내비를 쳐봤더니 한 25분? 여기 가면 되겠다 이러고 남편한테 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거의 부자 동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맞아요. 제 의견을 좀 많이 존중을 해줘가지고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남편이 네. 너무 좋다. 경험을 안 해본 분야라서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는 막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네. 또 남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무조건 힘들진 않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싶기도 하니까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첫째는 네. 그래서 진짜로 안 힘들 수도 있어요. 음. 힘들 수도 있고. 근데 뭐해서 힘드냐면 24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애기가. 아이 자체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24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피부적으로 얘네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밤에 안 자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직 여기에 적응이 안 된 거잖아요. 저희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둘이 최대한 아기랑 적응을 하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리원을 안 가겠다고 선택한 이유랑 비슷하게 내가 쉬고 뭐 아기를 봐주시고 데이타임에 내가 낮잠을 자고 이런 게 막 엄청 필요해서 도우미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안 들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나오면서 점점. 오히려. 네, 그냥 멋있다. 어차피 아기는 어차피 모유수유를 할 거면 내가 모유수유를 조리사분이 계셔도 계속 아기랑 패턴을 같이 잡아가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데 모유 먹이는 애들은 조금씩 자주 먹어요. 네. 그게 또 비밀이에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수유 자세 이런 거 배울 것도 없어요. 왜냐면 아기가 와서 기가 막히게 물어요. 자세를 네, 잡는구나. 자세를 잡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얘가 떨어지지 않게 밀착하는 정도만 좀 잡아주고 위치와 높이만 맞추잖아요. 네. 그럼 젖은 걔가 물어요. 우리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경험을 하면 얘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또 받죠. 얘 천재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재미있어져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경험에 여정에 함께해서 너무 좋다. 네. 모방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은 먹고 놀고 자고라는 하루의 생체 리듬이 있어요. 하루가 있어요. 하루가. 그 하루에서 또 잘게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있으면 24시간 안에 이렇게 또 하루 작은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안에 그냥 이게 하나예요. 먹고 놀고가 16시간이고 잠을 8시간 잔다 그러면 얘네는 24시간 안에 작은 하루가 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던 애가 태어나서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왜 저건 뭐야? 저건 또 뭐야? 이 사람은 누구야? 이 냄새는 뭐야? 막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너무 많은 자극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편안하게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죠? 엄마. 그러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다른 선생님들 안 만나는 거죠. 채소로 만나겠죠. 아기의 생존과 직결되어 필수 있는 의료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게 유튜브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끔 가슴이 아파요. 너무 좋은데 유방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누르고 꾹 있고 옳지 하나 나왔다. 요거 보여요? 네네네. 보여요? 옳지 꾹 있어요. 그거를 애기 입에다가 요렇게 넣고 그냥 이거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유예요. 그리고 힘이 있냐? 네. 먹으려고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지속력이 있냐? 지속성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도 어떤 지금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변수는 또다시 누가 있냐면 엄마. 네. 엄마가 이거를 하기에는 그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불안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네.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되게 미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기서 모유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죠. 불안했을 때. 왜냐면 모유는 얼마 먹는지를 모르는데 분유는 얼마 먹는지 아니까 그 불안감 앞에 우리가 무너질 거냐 그 불안감의 실체를 해칠 거냐 해쳐서 볼 거냐 그러니까 이 불안감이 사실이냐 아니면 막연한 그냥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느끼는 막연함이냐 이거를 좀 보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CC로 그래도 알 수 있는 분유 수치냐 모유로는 보통 그 어플도 보면 막 시간 이런 걸로 시간으로는 몰라. 모르고 시간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대소변 보는 거고 그때 이제 미리 자꾸 젖을 좀 짜는 그럼 그렇게 해야 하면 전몸살도 좀 예방할 수 있나요? 전몸살 거의 안 와. 우려리 안 해. 그러면 저희가 애 낳기 전까지 방금 아까 하신 그런 마사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거를 계속하면 좋은 엄마가 그냥 수시로 38주쯤 되면 꼭 내일 나와도 돼. 이거 왜냐면 여기를 많이 건드리면 자궁이 자극이 돼서 빨리 아기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해볼 만하지 해니까. 네. 일단 네, 잘할 것 같아. 저는 저는 너무 좋네. 훌륭하네요. 엄마가 되게. 그러니까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거 누구 거예요? 애기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기들은 배가 고프다라는 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의 배고픔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배고픔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육체의 배고픔이 있는 애들은 드물어요. 대체적으로 정신의 배고픔이 많아. 근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모자동질을 한다 이런 거는 정말 정신의 배부름을 주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서 분유를 먹는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해가요? 네. 그래서 애기들은 먹으면서 얘네들이 먹으면서 이 그 자기의 그런 그 감각이 생겨요. 근데 이거를 엄마가 태어난 첫날부터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초기에 애기랑 같이 지낼 때 정말 첫 수유를 되게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얘네들은 배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생존에. 그럼 생존에 관심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동일한 사람이 와야 돼. 안 불안한.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애들은 잠을 자는데 수면 교육을 할 거예요. 그 수면 교육도 좀 어떤 게 정확히 수면 교육 본질이 뭔지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여질 때는 저는 막 울리고 막 이것만이 본질은 아닐 텐데
그 본질이 좀 궁금해요. 수면교육의 본질이. 오케이, 좋아요. 자, 수면은 환경이에요. 너무나 재미있는 거. 잠은 얘네들이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를 막 낳잖아요. 그럼 얘가 처음에 한두 시간 깨어 있어요. 1시간에서 2시간 혹은 3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그 다음에 잠을 자는데 이렇게 롱으로 자요. 그럼 이때는 안 깨워. 그냥 그대로 재워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 그냥 자. 네. 왜냐면 그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이게 휴식과 같은 시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깊게 자요. 그러면 피곤이 그냥 확 풀려요. 여기서 안 자면 안 돼요. 그리고 낮에는 아기가 깨어 있잖아요. 그럼 속사계를 다 풀러야 돼. 그리고 깨어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수면 교육이에요. 그럼 이런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면 잠은 누가 자요? 애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극을 줄여주는 건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거기서 잠이 드는 건 누가요? 애기가. 그렇지. 근데 그때 잠이 들 때 얘네들이 졸립다고 막 울다고요. 네. 그럼 그건 할 수 없지 뭐. 아이고 어렵겠다. 거실에서 자거나 안방에서 자거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늘 같은 장소로 가서 그걸 애기가 인지한다는 거죠. 못해. 같은 공간에 자야 되는. 잘 못해 처음에. 아 처음에는. 근데 우리는 그걸 일찍 하자는 거야. 왜? 왜 우리는 그걸 일찍 하자고 주장을 하죠? 두뇌는 네네. 배움에 관심이 없다. 뭐에 관심이 있다고 생존. 했어요? 그러지. 그러면 매일 동일한 장소에 간다라는 건 얘한테 뭘 주는 거예요? 안정감? 그렇지. 안전을 주는 거. 안전. 안정. 자, 안전은 누가 줘요? 부모가. 그러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고 컴다운을 시키는 건 누가요? 애기. 애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애기를 컴다운 시키지 않아. 지금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네. 네. 어떻게 재울까는 옵션이에요. 그런데 자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는 알아야 돼. 그거는 안 변해. 그럼 첫 번째 수면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환경이거든요. 얘한테 자라는 게 아니라 자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채는 거야. 그 이 아이의 욕구가 배가 고픈 건지 졸린 건지를 구분은 누가 해요? 애기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이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근데 애기가 만약 잘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안 자고 싶어요. 그럼 좀 적게 자도 되는 거. 한 사이클을 잘지 두 사이클을 잘지 누가 결정해요? 애기가. 그거지. 그거는 애기가 결정을 하지만 적어도 자야 되는 시간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누가요? 부모가. 그렇지. 오히려 수면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이런 거 같아. 안 그래요? 확인하는 거. 제일 쉬운 게 수면이에요. 그래요? 그러다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수면이 어렵다가 거기서 환경 만들어주기랑 법칙으로 들어가면 수면이 제일 쉽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 먹고 놀고 자고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놀고 가자.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수유 쪽이었어요. 수요. 왜냐면 블로그나 유튜브를 찾아봐도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가슴에 대한 그런 얘기나 그런 거는 대놓고 나와 있는 설명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갈증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너무 궁금한데 정보가 없으니까 어떤 세상일까 좀 그랬는데 오늘 설명도 듣고 좀 아직은 진짜 근데 아직 체험 전이니까 좀 막연하게 복잡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이러거든요. 일단 애기가 높이가 맞아요. 네. 높이가 맞는다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높이가 맞는 거죠. 그럼 이건 높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가면 얘가 이걸 물고 이걸 이렇게 들거든요. 그럼 이 저고지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두가 이렇게 되면 잘 먹는 거예요. 이거 되게 초기에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워. 그렇죠. 그렇게 몸이 가서 붙고 그 다음에 오 잘했어요. 진짜 싫어. 알았어. 어제 시험 됐네. 아빠 때 엄마 맛있게 먹구나. 맛있게 먹네. 계속 버티고. 그렇지. 오 최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가 있어? 진동. 그걸 얘가 느끼. 아, 근데 이제 얘는 뱃속에서 엄마랑 그걸 느꼈잖아.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 그렇구나. 감이 와. 뭔지 지금 감이 와요. 네. 수유는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처음부터 하면 안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얼마만큼 물어주느냐는 문제인데 그건 얘가 해줘야지. 초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거는 이미 엄마가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안 해요. 사실 와이프가 워낙 또 계획을 하기 전부터 육아에 워낙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게 좀 사실 의존적이기도 하고 와이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좀 서포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오늘 수업해 주신 거를 듣고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한테 기회를 주면 얘네들이 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 기회를 자기가 지금 주고자 하는 그 밑바탕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 척에 잠을 좀 못 자는데 뭐 어쩔 수 없고 24시간. 그것도 기대돼요. 맞아, 기대를 해야 돼. 네. 내가 기대가 된다. 얼마나 많이 만났겠어요. 엄마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한테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요. 희망이 보여. 정말 상위 1%야. 와. 훌륭하다. 젖도 너무 좋고. 그리고 벌써 젖도 좀 나오고. 그리고 유방 상태가 너무 좋고. 거기다 모유수유 하고자 하는 네. 의지도 있고. 그 모자동질 하는 병원 찾았고. 근데 좀 궁금한 게 모유수유를 하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분유로 가는 경우보다 모유수유는 선택하면 의지로 할 수 있는 그게 퍼센트가 더 높다라고 들었는데 진짜 그래요? 마음 먹으면 어쨌든 할 수는 있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아기를 10달 동안 임신을 유지했다라는 건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엄마가 음식을 어떤 걸 먹어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임신이 이제 전자와 난자가 만나갖고 수정이 돼서 내 뱃속에서 얘가 지금 크고 있거든요. 나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 내 일상을 살 뿐이에요. 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40주쯤 됐을 때 그게 싹 소멸이 되면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그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젖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그때 태어나자마자부터 아기가 젖을, 유방을 그 조직이 있고 신경계가 있는데 거기를 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락틴이라는 세포수가 늘어요. 이 세포수가. 근데 이게 젖이거든요. 네. 아기가 계속 와서 자꾸 젖을 만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기가 지금 부족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빨면 빨수록 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초기 1, 2주 때면 네네. 나중에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기가 낳고 막 유방이 아프다 그럼 아싸 이래야 돼. 너무 고맙다. 또 되게 감동적인 게 와이프가 자기의 꿈은 엄마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어떤 그런 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니까 이걸 제가 막 마음 놓고 알아보고 교육 듣고 할 수 있지. 임신도 하기 전에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런 것도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애들도 가르치는 일을 했었지만 제가 경험을 이제 해보는 사람이 되니까 좀 진짜 저처럼 제가 볼 경험을 때는 나눠주고 싶죠. 네, 저처럼 궁금한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일도 나중에 하고 싶고. 너무 좋네. 그래서 엄마의 대단한 재능입니다. 그러네.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되게 보물이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가슴이 뛰어.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가슴이 뛰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100% 존중해 주니까 남편이 너무 좋다. 그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남편도 자기가 엄청 뭐 반대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각을 들어보니 지지가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 응원해주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난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련을 안 들어가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그렇지, 유난하게 보이지. 그게 저는 유난하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지. 예.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응원하고 있어요.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같이 하고 있지. 맞아. 좋다. 예쁘다. 뭔가
더 지지받는 기분. 좋다. 정말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재미있고. 근데 이제 육체적으로는 피곤해요. 네. 뭐 그런데 그 정신의 만족감이 있다. 아, 좋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네. 제가 우선 감사합니다. 되게 건강하게 나요. 네. 얘기를 하나 해야 되나? 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아이고, 예뻐. 감사합니다. 순자네. 네.